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13년간 17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이웃들은 몰랐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경찰도 몰랐습니다. 극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60년 박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베스 타운십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는 평범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싸웠습니다. 집안이 불안했습니다. 민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내성적이 됐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동물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가져왔습니다. 해부했습니다. 뼈를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이겠지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술을 가져왔습니다. 수업 중에도 마셨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1977년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민우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나갔습니다. 재혼을 위해 떠났습니다. 민우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17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민우가 달라졌습니다. 1978년 6월 민우는 18세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집을 비웠습니다. 며칠간 혼자였습니다. 민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길을 달렸습니다. 히치하이커를 봤습니다. 19세 청년이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태웠습니다. 함께 달렸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민우가 막았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민우는 아령으로 청년을 쳤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청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18세였습니다. 민우는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했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초콜릿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밀워키 초콜릿 공장이었습니다. 밤 근무였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문제없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1981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게이바에 갔습니다.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술에 약을 탔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매번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곁에 뒀습니다. 혼자가 싫었습니다. 떠나보내기 싫었습니다.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일부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뼈를 모았습니다. 어릴 때 동물 뼈를 모았던 것처럼 인간의 뼈를 모았습니다. 아파트의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웃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변명했습니다. 냉동고가 고장났다고, 고기가 상했다고. 이웃들은 믿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1984년
1985년, 1986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대부분 10대, 20대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일했습니다. 초콜릿 공장, 밤 근무, 성실한 직원. 낮에는 평범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988년 민우는 실수를 했습니다. 13세 소년에게 접근했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성추행했습니다. 소년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9년, 1990년 더 빠르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됐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가득 찼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뼈가 쌓였습니다. 1991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출신이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접근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소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소년이 깨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여성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소년을 봤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라고, 술을 마셨다고, 싸웠는데 화해했다고. 경찰은 믿었습니다. 소년을 민우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미국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탈출한 14세 소년을 살인마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실수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두 경찰관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1년 7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32세 남성이었습니다. 민우에게 끌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탈출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다급히 말했습니다. 미친 남자가 있다고. 죽이려 한다고. 경찰이 민우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민우는 차분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경찰을 맞았습니다. 수갑 열쇠를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경찰 한 명이 따라갔습니다. 침실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봤습니다. 시체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를 잡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머리가 있었습니다. 3개였습니다. 냉동실에는 더 있었습니다.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산성 용액이 가득했습니다. 시체를 녹이는 용액이었습니다. 뼈가 있었습니다. 해골이 있었습니다. 보존된 장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구역질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했습니다. 17명의 흔적이었습니다. 13년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이 충격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밀워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웃이 살인마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계획적이었다고, 증거를 숨겼다고, 정상이라고 배심원들이 판결했습니다. 정신 이상 불인정, 유죄. 1992년 2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957년이었습니다. 17명 살해, 1명당 56년, 더하니 957년이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민우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콜롬비아 교도소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모두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용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11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가 다가왔습니다.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민우는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34세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너무 쉽게 갔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민우를 죽인 재소자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추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철거됐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지워달라고. 지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억됩니다. 1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경찰 수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더 철저히 수사하게 됐습니다. 성범죄자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더 철저히 감시하게 됐습니다. 경찰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탈출한 피해자를 절대 돌려보내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2002년 넷플릭스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역대 2위 시청 기록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다고, 허락도 안 받았다고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봤습니다.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13년, 17명, 957년 징역, 34세 사망.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프리 다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17명을 살해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4년 감옥에서 피살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